자, 이번에는요. 더불어민주당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투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슈퍼 여당을 이끌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에 이 시선이 초집중되고 있는데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3파전 3명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번에도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던 전 정책위원장을 했죠. 성남의 김태년 의원, 벌써 4선 의원입니다. 17대부터 같이 해서 지금 한 번 그 다음에 떨어지고 이제 하면서 대표적인 어떤 면에서는 친문 인사 중에 한 명이고 이해찬 대표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3선 네. 국회의원이고 안산 상록갑이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말하자면 친노 시대에 민정수석을 했고요.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친노 친문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말하자면 김태년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 두 분 다 호남의 배경을 두고 고향이 호남인 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해철 의원은 좀 친노 친문이면서도 김태년 의원에 비하면 조금 비당권파 이렇게 또 그동안에 분류됐습니다. 이 분류도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되고 조금 비문계로서는 좀 이제 사선 의원인 경기도 양주의 정승호 의원인데 이분은 아주 점잖고 한 분입니다. 세 분 다 원내대표 하기에는 결격이 없는 그런 분인데 기본적으로 당권이든 원내대표 선거든 그동안에 지난 국회 일정 동안에 후보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품앗이를 많이 했는가, 품을 많이 말하자면 팔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이에 말하자면 초선 의원들이 지금 당선된 분들이 세 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그 새로운 당선자 지역에 가서 유세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사실은 당락을 굉장히 초선 비율이 굉장히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김태년 의원과 최근에 윤호중 의원이 서로 이렇게 조율을 했다. 당 사무총장을 그대로 하면서 원내대표를 안 나오고 말하자면 김태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김태년 의원이 조금 말하자면 좋은 스타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전해철 의원이나 정승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은 모두의 발전을 위해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은요. 야당과의 협치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서 그렇게 평판이 나쁘거나 그 여야 간의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후보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협치가 앞으로는 중요한 그 정치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 그에 따른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토지 공개념 그리고 국회 법사위 전면 개편, 임시회 개정 이런 등등 현안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자면은 두 가지 면을 다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좀 나름대로의 강한 리더십 자체가 필요한 관점이 있을 거고요. 또 한 부분이 그 초선 의원 부분도 있는데 친문 동향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출신 당선자가 19명이거든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워낙 많이 당선돼가지고 친문 의원들이 70여 명이 넘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집단적인 기류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역시 숨어있는 문제는 대선 구도 문제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을 놓고 봤을 때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그 누구보다도 드러나 있는 그 이재명 경기지사와 가까운 분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에 초기에 여야 협치도 중요하지만은 민주통합당을 청와대 그리고 당내 친문 세력들과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기반이 누구냐 요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런 점에서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1년 21대 국회의 첫 1년을 이끌어갈 슈퍼여당 민주당의 원내대표 다음 달 7일에 이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이 또 대표로 선출이 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가운데 주목되는 또 민주당의 중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자리를 내주게 된 이인영 의원이라던가 뭐 조정식, 송영길, 우상호, 윤호중, 김태년 의원 등이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원내대표 도전에 이어서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저희가 이제 총칭해서 386그룹, 이제 3은 뺐죠. 86그룹이라고 불렀었고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왔던 중진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용퇴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난 뒤 상황이 급 반전됐죠. 아무래도 승리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원내대표를 역임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의 그 당대표를 목표로 이미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인영 지금 현재 원내대표, 그리고 송영길 전 원내대표, 그리고 그 우원식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대선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당대표의 위상이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어떻게 힘을 합쳐서 가느냐, 이런 네.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대표 부분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음 대선 이제 2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권 재창출을 이끌 만한, 네. 그리고 대선 후보를 잘 만들어서 당선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대선까지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 구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그 이분들이 우상호, 송영길, 이인영 이분들이 당권에 도전을 할 만한 분들이죠. 네. 송영길 의원만 하더라도 이미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지난 가을부터 엄청나게 많은 총선 이전부터 품을 팔고 다녔고, 또 이인영 의원도 원내대표를 마치면 당권 도전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 상태에 있고요. 네. 이제 그런데 아까 방금 우리 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낙연, 김두관 이 크게 보면 두세 분의 어떤 그 대선 주자급들이, 또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 대선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가령 뭐 이낙연 당선자가 실제로 말하자면 당권을 버리고 바로 대권 중심으로만 활동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역할이 그러면 그 당권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낙연 후보가 당선자가 당권에 도전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역할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네. 그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 짝짓기라든지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